그러니까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이 좋으신 분들이죠. 그래도 이제 상황이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제일 어려우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몇 년째 지금 매수를 해두시고 거의 뭐 마이너스 40, 50, 뭐 혹은 6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계속 매달 월급을 받아가지고 더 추가 투입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나은 상황이죠. 뭐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뭐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제 자체가 이제 추가 현금이 가지고 있다라는 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아무래도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나는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될 것인가 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증시가 조정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빠르면 1분기, 좀 느려도 이제 2분기 초반에는 조정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거는 미증시가 더 많이 가기 위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기본 전제가 지금 1월달 지금 이 지수보다 올 연말 12월달 기준으로 지수가 훨씬 더 높은 데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작년에 똑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죠, 일단 미국은. 근데 올해도 똑같이 미국이 1월달보다 12월달 더 높은 자리에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작년 생각해봐도 여름이나 중간중간 미국 증시 몇 번씩 때렸거든요. 조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깊은 조정이 있어야지 충분히 쉼을 가지고 차익 실현도 나오고 현금이 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돌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증시가 어쨌든 빠르면 1분기 정도, 뭐 느려도 2분기에는 이제 조정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나 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증시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중간에 한번 차익 실현을 만들면서 타이밍을 만들면서 좀 잘라갈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필요, 뭐 AI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차익 실현이 매물 좀 나오면서 좀 늘릴 필요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협상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각국과 관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협상의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잡음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 특히 포모를 절대 느끼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가치 매력도가 더 높은 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눌렸어요. 너무 많이 눌렸기 때문에 아마 조금만 차트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예전에 사고 싶으셨던 기업들이 되게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좀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이 또 잘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하고 지난주에 급등,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나라 증시를 딱 이끄는 업종이 반도체랑 역시 2차전지였습니다. 이쪽 라인들은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다 같이 눌리는 건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건 이제 수급이 다 눌러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를 찍어 눌렀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해서 올라올 때, 그럼 걔네들이 어떤 업종을 사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이제 반도체와 2차전지였어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반도체와 2차전지 위주로 또 매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두 업종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매수세를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 쪽, 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걸면서 원래는 우리나라가 탑이었는데 중국이 또 싼 값에 이제 선박을 엄청나게 들이밀면서 또 전 세계 1위로 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걸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에 전화해가지고 한국조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도 의미가 클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기술력으로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 중국 제재하는데 같이 동참하시지,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미국 라인 타가지고 이제 중국에 좀 동참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일단 우리나라 컨셉을 좀 그렇게 잡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마치 중국을 버리면 진짜 안 될 것처럼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좀 탈중국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힘든 상황인데, 제가 자료 지금 하나 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 이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국 기업이 왼쪽 밑에 있고요. 뭐 SMIC 같은 기업들이 있고, 중간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매출 1위는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밑에 브로드컴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 위쪽 중간쯤에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랑 거의 뭐 매출이 비슷한 상황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매출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엔비디아랑 브로드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요? 그 왼쪽 밑에 있는 중국 쪽 기업한테 매출을 만들어 생각하지 말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그런 큰 기업들, 매출을 크게 만들어내는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에 제품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 너무 레거시를 팔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현실보다는 좀 아프더라도 지금 깔 거 다 까고 그냥 오히려 미국 쪽에 집중하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력도가 지금은 작년 연말까지 상승률 다 빼고 1월 1일 기준으로 미국과 우리나라를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상대적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보다는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더 높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